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빵준수입니다. 요즘에 우리 허당 여러분들이 댓글로 뭔가 여쭤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답변을 못 드리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랜덤으로 뽑아서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한 부분을 답변 드리도록 하는 코너 제목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요? 이거? 박슬기님, 뻔뻔이클. 지금 만드는데 혹시 성형하고 30분 기다렸는데도 안 크면 왜 때문일까요? 유유. 성형하고 30분 기다렸는데 안 크면 반죽 온도가 낮거나 이스트가 덜 들어갔거나 안 들어갔거나, 이스트가 덜 들어갔거나 안 들어가지 않고 다 들어갔다면 반죽의 온도가 낮은 거예요. 그리고 발효하는 환경이 너무 차갑거나 그러면 요걸 바꾸시면 돼요. 환경을 좀 따뜻하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시간을 좀 늘려주세요. 그래서 뭐 30분 동안에도 안 컸다 그럼 1시간 정도 키우시면 펌퍼니커는 어지간하면 나옵니다. 네. 우리 박슬기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궁금증이 안 풀리시면 다시 수고스럽겠지만 해주시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운스님, 펌퍼니클 늘 좋은 영상 고맙습니다. 지금 2차 발효 중인데 30분이 지나도 반밖에 올라오지 않아 발효를 좀 더 진행 중인데 이럴 경우 틀 높이까지 키우는 게 맞을까요? 아님 시간대로 구워야 할까요? 2차 발효가 길면 안 된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요. 그리고 요구르트 묵은 반죽은 첫날 2개를 만들면 셋째 날 써야 하는 반죽은 그냥 실온에 두나요? 아니면 첫날 하나, 둘째 날 하나 만들어 써야 할까요? 첫날 2개를 만들어버려서 하루는 냉장고에 넣었다가 사용 전 4시간 전에 실온에 놔뒀다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발효가 더딘 건가 싶네요. 집에 환자가 있어서 다음번에는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운스님, 일단은 지금 2차 발효 중인데 30분이 지나도 반밖에 올라오지 않아 발효를 좀 더 진행 중인데 이럴 경우 틀높이까지 키우는 게 맞을까요? 틀높이까지는 아니고 30분 정도 발효하셨으면 한 15분 정도만 더 하시면 돼요. 예. 어차피 펌퍼니클은 글루텐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많이 치고 올라오진 않아요. 그 부분은 감안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빵처럼 막 이렇게 치고 올라오지 않으니까 30분 하셨는데도 안 됐으면 한 15분 정도만 더 하시면 될 것 같고, 묵은 반죽은 쓰실 때 한꺼번에 3회분, 4회분, 5회분까지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3, 4일 안에 다 쓰실 거면 그냥 냉장고 안에 두셔도 돼요. 내가 오늘 만들어서 4일 후에 쓸 거야 그러면 냉동 보관하시고, 내일 쓰실 거다 그러면 오늘 전날 꺼내서 쓰시면 돼요. 요구르트 묵은 반죽은 실온에 두시면 안 돼요. 쓰시기 전까지 냉장고에 넣으셔야 돼요. 냉장고에 넣었다가 쓰실 때 꺼내서 반죽에 넣으시면 돼요. 아셨죠? 다음에 꼭 성공하시기를 준서가 간절히 바랍니다. 끊요? 의다두님, 궁금한 게 있어서 댓글 달아요. 제과를 할 때 머랭을 올리는데 가루분과 섞으면서 거품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머랭을 조금 덜 올리면 제품이 다르게 나오나요? 예를 들면 80% 머랭을 가루분과 많이 섞는 것과 60% 머랭을 적게 섞는 게 둘 다 잘 섞였다는 가정하에 제품이 다르게 나오나요? 항상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갔어요. 영상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 거품을 올려서 밀가루를 섞어서 60% 죽이는 것과 아니면 애초 당초부터 60%만 올려서 반죽을 섞는 것과 같지 않냐? 뭐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80%까지 올려서 60% 죽인 거는 이게 꺼트린 것과 60%와는 아예 반죽이 틀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같은 레시피인데 60%로만 올린 것과 80%까지 올렸다가 꺼트린 거하고는 나중에 빵의 높이 차이가 틀립니다. 올렸다가 죽인 건 다시 올라옵니다. 오븐에 들어갔을 때. 네, 오븐 스프린의 차이가 많아요. 60%까지만 됐던 거는 안 올라옵니다. 성능이 60%만 발휘되는 거고 얘는 80%까지 발휘되는 거예요. 죽였더라도. 80%만큼 올려서 60%를 죽였더라도 똑같은 반죽의 비중으로 가더라도 80만큼 올려서 60만큼 내린 게 훨씬 더 볼륨도 크고 부드럽습니다. 예, 기공도 좋고
부드럽고 맛도 있고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성미님 바게트 질문이시네요. 바게트를 만들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궁금한데 꼭 도와주세요. 성형 150g 후 20분 벤치타임 줄 때 20분을 넘기지 말라고 팁을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 빵 크기도 작게 나오고 내상은 아랫면 반은 밀도가 높고 윗면 반은 기공이 조금 형성되는 정도에 그쳤어요. 2차 발효 시 시간을 더 주어야 되었을까요? 색이 충분히 났는데 온도 문제일까요? 라이브 때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일하는 시간이나 참여를 못했거든요. 네, 권성미님. 빵의 크기가 작게 나오는 건 자 여기 보시면 내상은 아랫면 반은 밀도가 높고 윗면 반은 기공이 조금 형성되는 정도에 그쳤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번 볼까요? 아랫면이라고 하면 빵을 성형을 이렇게 말잖아요. 그쵸? 이렇게 말았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음새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보통 이 이음새가 바닥으로 가겠죠? 그쵸? 네. 그다음에 이게 윗면인 거고 이음새가 바닥, 여기가 이제 윗면이고. 그러면 우리 권성민이 빵을 잘랐을 때 아랫면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요 밑면이겠죠? 아랫면은 기공이 너무 조밀하고 윗면은 기공이 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성형의 문제세요. 성형을 많이 해서 요 밑에를 많이 누르셨기 때문에 여기가 기공이 조밀해진 거고 여기는 그나마 부드러운 거예요. 만약에 20분을 벤치타임 주셨는데 내가 성형하기가 힘들어. 벤치타임하고 빵의 크기하고는 상관없어요. 있긴 있지만 그렇게 크기를 많이 좌우할 만큼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거 하시면 30분 정도 그러면 두세요. 힘을 주지 마시고 그냥 반죽을 말아놓는다라고 하는 느낌만 해보세요. 한번. 이렇게 세게 하지 마시고 살포시 정말로 이불 개듯이 아이를 다루듯이 살포시 접으셔서 갖다만 놔보세요. 그럼 볼륨 나오실 거예요. 아무리 부드럽게 한다고 하셔도 아직 그게 부족하시기 때문에 부드럽게 이렇게 말고 다시 펴지더라도 펴지면 펴지는 대로 그대로 두시면 될 겁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아니야 나는 연하게 말았어. 그래도 강한 거예요. 누가? 반죽이 보기에. 강하다 안 강하다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반죽이 결정하는 거야. 반죽이 내가 강하다고 느끼면 빵이 그렇게 나오는 거고 내가 적당하다고 그러면 적당히 나오고 나는 강하게 잡지 않았지만 반죽이 강하다고 느끼면 빵은 그렇게 나옵니다. 네, 두 번째, 빵의 볼륨이 작다는 건 혹시라도 이스트의 양이 환경에 비해서 적을 수 있어요. 준서가 드린 양이 만약에 4g이면 혹시 모르니까 조금만 늘려봐 주세요. 그러니까 준서는 여기 환경에 맞춰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권성민님께서는 이스트를 조금만 늘려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뒀다가 살포시 말아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지금보다는 더 훨씬 멋진 바게트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우엉김밥님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 잘 봤습니다. 예전에 버터식빵, 마가린 식빵 한 것처럼 재료가 바뀌면서 결과물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한 번 더 다뤄주실 수 있으신가요? 버터 식용유, 설탕 비정제 원당, 설탕이 없을 때 등등이 궁금합니다. 만약 설탕이 없으면 결과물이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 설탕을 많이 쓰나 하는 궁금증이 항상 들었어요. 빵을 참 좋아하는데 안에 들어간 설탕이 마음에 걸리는지라 그렇다고 맨날 치아파타 같은 것만 먹기엔 아쉽잖아요. 히히히. 설탕이 많이 들어가면은 많이 들어갈수록 빵은 부드러워집니다. 설탕이 들어간 만큼 계란과 버터도 따라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서 드실 때는 비정제당 쓰시는 게 더 좋으세요. 뭔 얘기냐면 설탕은 하얗죠. 근데 비정제당은 어때요? 색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빵의 컬러가 바뀌니까 판매하기에 메이크업이나 컬러나 이런 것들이 부적절한 거예요. 설탕은 이스트가 분해해서 이스트의 먹이로 사용하는 당이기도 하고 빵의 컬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단백질을 연화시키는 작용도 하고 다양한 작용을 합니다. 결과물은 비정제당일수록 빵의 발효력이나 이스트의 균은 활성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빵의 풍미나 이런 부분은 더 좋을 수 있어요. 다만 비정제당은 비정제당 특유의 향이 있고 설탕은 향이 없어요. 단맛만 있지. 그래서 만드셨을 때 그게 조금 거북하실 수는 있으세요. 하지만 집에서 드실 때는 비정제당 넣고 쓰시면 돼요. 물엿이나 꿀 이런 걸 넣으셔도 돼요. 다만 원가가 많이 상승한다는 거죠. 그쵸? 예, 그 다음에 반죽이 좀 질어져요. 이온당일 경우와 자당일 경우에 대한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발효력이나 이런 부분 차이가 있겠지만 댁에서 해 드실 때는
크게 상관없다. 다만 물의 수분의 양은 좀 조정을 하시는 게. 두 번째로 버터를 마가린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마가린을 식용유로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식용유 들어가면 식용유 들어간 다른 식감이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빵 장르도 바뀌고 들어가는 수분의 함량도 바뀌고 아주 그 질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도너츠도 고체, 경화시킬 수 있는 고체로 녹여서 튀기는 도너츠와 식용유에 튀기는 도너츠의 튀김 맛도 바뀝니다. 빵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바뀝니다. 글씨가 안 보여. 요걸로 한번 가보죠. 요걸로. 막내 덕질중님, 준서님 질문이 있습니다. 르방을 쓸 때 반죽에 몇 프로를 써야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반죽 총량이 1000g이면 르방은 얼마에 써야 하나요? 제가 만들고 싶은 제품은 호밀빵인데 꼭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제발 알려주세요. 답변, 댓글 꼭꼭. 반죽의 몇 프로가 아니라 가루양으로 기준을 하시면 돼요. 반죽의 몇 프로는 수분 함량이나 기타 다른 요소가 많기 때문에 들어가는 가루의 양에 따라서 가시면 되는데 호밀빵을 만드실 거라 그랬으면 30%까지 쓰셔도 돼요. 밀가루 전체 무게, 밀가루에 대한 기준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밀가루 무게, 호밀이랑 밀가루 가루 무게가 1kg예요. 그럼 300g까지 쓰셔도 돼요. 르방을. 더 쓰셔도 상관없는데 잘못 만들었을 땐 산미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 산미가 몸에 안 좋은 건 아니야. 내가 먹어서 쉴 뿐이지 아주 건강한 빵이에요. 도전해 보셔도 돼요. 30%, 가루양 대비 30%. 됐어? 아유, 수고했어.